이제 그 내용을 검찰인 여러 가지 주장들 아까 네 가지 네네. 혐의 사실 한번 저희가 이제부터는 좀 더 어떻게 이 내용들이 법리적으로 네네네. 잘못되어 있는지를 한번 그 말씀하신 내용도 한번 다시 한번 네네.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법원 네네. 그 검찰에 내는 어떤 그런 사실관계 포함해서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좀 허구까지는 네. 뭐라고 말하긴 뭐합니다만 허구라고 말하셔도 돼요. 허구입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공입니까? 가공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그 백현동 개발 사업 그 네네네. 부분이 지금 이번에 그렇죠. 핵심이잖아요. 그 특히 배임 부분 검찰이 가장 또 뭐 그렇죠. 예, 준비를 예.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금액도 구체적이고 진술도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네네. 그것도 한동훈 장관이 또 그 국회에서도 나중에 한동훈 예, 장관 또 얘기하는 거 나중에 또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많이 얘기를 했어요. 또 예, 국회 예, 또 예. 생중계 과정에서 그렇죠. 그때 여기 지금 판사는 유 판사는 그때 이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인가요? 예, 예, 예. 참여를 이제 배제했다고 한 예, 거잖아요. 예, 예. 배제한 것에 대한 의심은 기본적으로 든다. 그 네, 부분에 네, 대해서는 또 그 판결문에 그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예. 그 이 대표가 이제 그 부분에서 개발공사했던 그 배제한 부분에 대한 의심이 든다라고 또 적어놓고 예, 예, 예. 대신에 직접적인 어떤 증거 자체는 부족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피의자의 방어권을 갖다가 이제 배척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검찰 주장의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좀 배척한 예, 예. 그렇죠. 예.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그 부분을 저희가 또 변호사님이 또 과거에 저희 찐경제 시간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이번에 또 변론 과정에서 또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간단히 말씀 좀- 말씀 네, 말씀 좀 뭐 주시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백현동 건은 자유재량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인데 자유재량 자유재량 행위, 예. 부지 용도가 4단계 사용됐다는 거 하고 저희가 자료가 혹시 준비된 거 보셨던 12페이지입니다. 아까 슬라이드 저희 12페이지. 혹시 슬라이드 좀 가져오셨는데 예 한번 그 보여주면서 말씀해 네네네네. 주시면 예, 보면은 이제 저게 이제 써 있습니다. 예, 예, 행정법의 기초 이론이 자유재량 행위라는 어떤 그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부지 용도가 4단계 사용됐다는 거하고 임대출 주택 비율이 사양됐다. 이것 때문에 이제 스킬을 줘갖고 돈을 벌게 만든 것이다. 근데 네. 이거는 다 자유재량 영역이에요. 법에 규정이 돼 있는 바가 없어요. 자유재량, 그러니까 자유재량, 예. 예. 기속재량 있고 자유재량인데 자유재량이란 말이에요. 음, 이거 처벌받은 사람, 징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저게 잘못됐으면 징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법한 거 아니라 부당한 행위가 있어도 처벌받아요. 징계를 받잖아요. 네네. 행정청이. 징계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행정행위는 정당한 행위라는 거. 자유재량 범위 내에 있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재량 행위는 행정청의 자유재량 행위는 법원이 섣부로 재단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무효라든가 아니면 이게 범죄 행위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재단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하. 예,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 판례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량 내지는 자유재량이라는 그런 판례가 있어요. 예, 예. 네. 근데 사법시스템 심사에 대한 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법 예. 심사에 네. 의한 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 물론 원칙이라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고. 법이라는 게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은 재량 행위 내지는 자유재량 행위라고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예, 예. 네. 이게 법리 1. 이게 법리 예, 1번 그다음- 첫 번째라는 그다음- 거군요. 그다음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보시면, 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제 이 백현동 사건에서 문제점인데 네. 백현동 사건이 이게 대장동에서 배임죄가 기본 이론에서 막 벗어나갖고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이론을. 네. 근데 백현동은 더 엉망으로 만든 거야. 와서 대장보다 더 엉망이에요. 그때 대장동 한국도 그렇게 말씀 주셨죠. 예, 예. 네,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성남 R&D PFV라는 회사가 1,356억의 이익을 봤어요. 저게 이제 그 민간 어떤 민간업자가 업자, 예, 네, 그 1356 정바울의 회사가 네. 1,356의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성남시가 그만큼 손해를 봐야 돼요. 그게 배임죄예요. 그러니까요. 성남시가. 근데 성남시는 손해가 없어요. 이 음. 전후로 봐서 성남시 재산은 바뀐 게 없잖아요. 차액설에 의하면 재산 손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 오히려 손해가 없을 뿐 아니라 1,000억 상당의 기부 체납을 받아서 이익을 얻었단 말이야. 1,000억을 벌었어. 네.
근데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배임죄는 손해를 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익을 받는데 왜 죄가 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리고 엉뚱하게 도시개발공사가 200억 소극적 손해를 입었다. 지금 검찰 주장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0억 손해 봤다 이거죠. 네, 이거 이제 그 배제가 되면서 이거는 관련성이 없어요. 이게 성남시가 본인이기 때문에 네. 법문에 어떻게 되냐면 본인에게 피해를 줬을 거예요. 본인에게? 손해를 본인에게 손해를 준 거지. 제3자 도시개발공사인 제3자한테 손해를 끼친 경우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아하.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본인에게. 아. 그래서 피의자 저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의 임무를 관할하는 거지.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임무를 관할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에게 피해를 끼쳐야 되니까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음. 죄가 안 돼. 근데 도시개발공사 200억 소극적 손해라는 건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손해를 끼쳤다고 배임죄로 기소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익이 네. 성남 R&D PPP 1356의 이익이 네. 원래 배임죄가 되려면 피해자 본인 성남시로부터 1356억이 왔어야 돼. 그래야지 죄가 돼. 그런데 이 1356억은 분양자들이 낸 거지. 아파트 분양한 그렇죠, 사람이 돈 그렇죠. 내는 거 알고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성남시에서 돈이 온 게 아니란 말이야. 분양자에서 온 거지. 엄밀한 배임죄가 성립이 되려면 엄밀한 배임죄는 법문상 배임죄가 법문상 성립이 배임죄가 되려면 법문을 물리 해석을 엉터리로 한 거예요. 본인의 그 피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 본인은 그 본인은 이재명 성남시. 대표,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 본인은 성남시를 말해요. 성남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피해자 이재명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임무를 가지고 있는 갖고 있는 사람, 사람이.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이 대표에게 그 당시 성남시장 이 대표에게 그 배임죄를 묻기 위해서는 그 당시 성남시가 피해를 그대로 입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1356의 피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배임죄의 모든 판례, 대부분의 판례에는 이렇게 1356억의 이익을 얻고 네. 동액 상당의 손해를 음. 본인에게 끼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가. 1355 이익을 얻고 네. 동액 상당의 손해를 성남시에 끼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성남시 피해를 끼쳤냐고. 손해가 없잖아요. 네. 오히려 1,000억을 벌었다고. 이게 무슨 범죄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그러니까요. 예. 이거 뭐 다음 걸또 예, 한번 말씀해 다음 주시죠. 거 볼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 예. 네. 그럼 이제 그냥 가죠. 네, 그다음 거를 또 예, 그다음 건 이제 그냥 저 그 백현동 백형정 배임죄 제 개요는 그걸 한번 예, 그 예, 보시면 보시 돼요. 여기까지 네. 한번 보죠. 네. 1356의 순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거 하고 성남 도시개발 사업 참여 배제로 200억 원의 네. 소극적 손해를 입었다는 거. 소극적 손해는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200억을 벌 수 있었는데 네. 1,000억밖에 못 벌었으니까 너 범죄자다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손해를 끼쳐야 범죄자가 되는 거지. 네. 배임죄가 되는 거지. 1,000억을 이익을 봤으면 배임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이제 차익설에 의하면 아까 적극적 손해는 없었단 말이에요. 성남시는 1,356억을 벌 동안에 재산 상태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손해가 없는 거지. 근데 1,000억을 기부 채납을 받았어. 그러니까 1,000억을 오히려 번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배임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검찰 얘기한 게 지금 그 성남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벌 수 있었는데 네. 못 벌었는데 그걸 들고 나온 그걸 거예요. 들고 근데 나온 그건 거죠. 제3자의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다시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 네, 볼까요? 다음 걸 한번 더 보여주시면.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이게 검찰 논리를 적용해 보자는 말이에요. 네. 도시개발공사가 소극적 소극적 손해. 손해 벌 수 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민간이 이익을 보는 사업에서는 국가나 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해서 그 공사가 이익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야. 200억을 벌게 해야 된다는 거야. 네, 네, 네. 근데 그런 예가 있냐고요. 검사의 논리대로 논리대로 하면은 네. 이익이 나는 다 인허가 해주면 이익이 나잖아요. 어느 정도는. 네, 네. 이익이 나면 공사를 설립하고 그 이익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200억 회수한 것처럼. 그런 게 어딨냐. 지금까지 공사 설립하지 않아 갖고 이익을 회수 못해 갖고 배임죄로 기소된 사례가 있냐고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창원 판사가 이런 사례가 있냐 물어본 거죠. 그래서 네. 그때 지금 법원 그 당시에 네. 유창훈 판사가 심리 마지막에 그 시장과 뭐 공사 예, 이렇게 예. 있을 때 예. 배임죄가 인정된 사례가 그러니까 있냐? 있는지 예. 검찰에게 9시 반까지 갖고 저녁 와라. 9시 반까지 예, 예. 가지고 와라. 예. 그 요구를 했다면서요, 예, 대놓고. 그러니까 왜 못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예, 사례가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법을 창조한 거라니까요. 사례가 없어요. 제3자 손해죄라는 건데 지금
백현동 검사의 주장은 제3자 손해죄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제3자 손해죄가 있다는데 제3자 손해죄는 없어요. 본인 손해죄만 있는 거야. 본인 손해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지금 이 소극적 손해를 지금 검찰이 계속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네네네. 지금 말씀을 잘 써주셨는데 네. 저런 식으로 논리라고 하면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다 범죄자가 모든 되는 거예요. 사업에 모두 다 그 사를 지방자치단체 공사를 내는 공기업을 설립해서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같이 들어가고 이익을 가져와야 다 된다는 이걸 또 거예요. 가져와야 된다는 네.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그렇지 대해서. 않으면 모든 공무는 다 배임죄로 걸린다. 배임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 말이 참 되냐고. 말이 안 되네. 그다음부터 한번 또 내용이 또 있으던데. 예. 그다음에 그 검사 주장이 또 모순이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이제 돈을 200억을 줬으니까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 200억을 정바울이 준 걸 받으라는 소리예요. 받아야지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200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뇌물죄가 돼요. 제3자 뇌물죄 소위. 200억을 받았다. 대가를 받죠. 인허가를 대가로 해서 200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바로 유명한 제3자 뇌물죄예요. 성남 FC를 보시라고 인허가해주고 광고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검사가 제3자 뇌물죄를 기소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이것도 식으로 마찬가지고 그럼 200억 받았으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는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제3자 뇌물죄로 걸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또 여기서 배임죄로 걸고. 이거는 배임죄로 걸고 이걸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음 그 슬라이드 그런 내용을 쓰셨군요. 그거 한번 예,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 예. 이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검사의 주장은 배임죄라는 범죄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뇌물죄를 저질러라 이거예요. 제3자 뇌물죄를 저질러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판례에 의하면 뇌물죄가 돼요. 이건 부정한 통책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검사 말로는 당신 200억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받았냐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200을 받는 순간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데 그렇죠. 그걸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그렇죠. 뭐 아니요. 그거 정확하게 알았는지 뭐 아마 뭐 그런 거 아셨겠지. 검토를 했어요. 비슷하게 이게 뇌물죄 문제가 있다. 그런 검토를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도 그런 얘기가 공무원들이 그런 그래요. 검토 이게 이상하다. 네네네. 죄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다. 네. 이런 검토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제 저처럼 정확하게는 말하지 못했지. 재산 뇌물죄 된다 이런 이제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검토는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대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 뇌물죄 배임죄를 피하려고 뇌물죄를 저질러야 뇌물죄 형이 더 높은데 그러니까 무기징역인데 기대 가능성 아까 지금 슬라이드 하나 있는데 한번 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기대 가능성은 기대 그냥 가능- 간단하게 넘어가면 돼요. 네. 다음 슬라이드 18페이지입니다. 예. 기대 불가능성은 책임 조각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할 수가 없다. 적법한 행위. 내가 뇌물죄를 저지를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없잖아요. 네. 누구도 배임죄를 피하려고 내가 뇌물죄를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럼 무효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판례예요. 이것도 기대 가능성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법률 용어죠. 법률 용어죠. 네, 법률 예, 용어에서 저 일반 시청자 여러분이 좀 이게 명확하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검사가 이제 200억을 계속 얘기하는 것, 200억을 왜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느냐? 그 뇌물죄로 되는 건데, 근데 다른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을 때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판례가 된다는. 판례죠, 판례. 그 굳은 판례야 아주. 예. 저는 근데 이게 검사들이 이걸 내용을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법조인인데 이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기본 이론인데 그러니까요. 왜 알았는지 안 했을까?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네. 정치 검찰이니까 법리고 뭐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네. 무조건 목적을 위해서 네.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야 된다는 목적 하나를 가지고 전진 앞으로 이거죠. 그다음에 법리 문제되는 건 다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다음 이창환 판사도 알았던 거예요. 이거. 그다음 거 한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적어 주셨는데요. 검사 주장에 했던 실질적 폐해, 네, 그거 네. 내용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피의자가 인허가를 대가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게 200억 원을 벌게 해주면 네, 피의자는 배임죄보다 더 무거운 제3자 뇌물죄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 성남 FC 건이 실례이다.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수록 책임이 조각된다는 거예요. 무죄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 청구되거나 기소된 모든 건들이 형법의 기초 이론을 몰각한 불법적인 수사예요. 말씀을 좀 빨라가지고 잘 못 알을 수도 있는데 다시 네, 한번 네. 말씀. 저희 슬라이드 다음 장입니다. 저희 슬라이드 다음 장 보시면 네. 아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지방자치단체들의 딜레마는 네. 민간이 사업을 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보잖아요. 대체대표상 이익을 보면 그죠? 네. 지금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대체대표상 이익만 있으면 무조건 배임죄가 돼요. 참여하지 않으면 그죠? 그렇죠. 배임죄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익에 참여하게 되면 뇌물죄가 되겠네요.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임죄가 되든 뇌물죄가 되든 인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가 그러면 아예 그러니까 검사 논리만 되더라면 되면은 검사 논리대로 배임죄 하면 아니면 배임죄 뇌물죄는 뇌물죄. 뇌물죄로 수사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영장 청구되고 구속되고 이러니까 네. 인허가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행정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국가적 행정 마비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저렇게 되니까 다 영장 청구돼갖고 구속되는구나 잘못하면. 그러면 누가 그 인허가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그 동안에 보면 그 어떤 그 특히 이제 배임 제3자님 특히 배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배임죄가 돼서 한 사례가 제가 거의 저는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냥, 기업들은 그 해당 CEO 경영자가 네네네. 어떤 그런 그 과정에서 네네. 어떤 그런 경제적 이득 예예. 그게 이제 뻔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예, 예, 이렇게 예. 드러나다 보면 당연히 배임 뭐 그것도 이제 그 배임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또 논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처벌된 사례는 되게 많지만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네네. 그 인허가권을 둘러싼 이런 해석이 배임죄와 뇌물죄 이렇게 해석이 된 그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네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어떻게 그걸 자치단체장이 그걸 사업을 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검찰도 그동안에 그런 상황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임죄로 구속 기소하거나 재판 넘겨가지고 처벌받는 사례가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었죠.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특별하게 어떤 그 물론 해당 자치단체장이 그 어떤 사업을 통해서 자기 경제적 사적 이득을 얻는 경우는 좀 별개 문제고 네네. 그렇죠. 네네.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경제적 이득도 없고 네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 손해를 끼쳤다고 말을 하지만 그 본인의 손해라는 것도 없고 없죠. 예. 참 그렇군요. 이게 나중에 네네. 지금 따로 뭐 얘기를 또 뭐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그 유창환 판사가 이제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참여를 배제시킨 부분 네네. 어떻게 보면 뭐 의심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검찰이 이 부분을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업을 배제시켜야죠. 그래도 뇌물죄는 안 되니까. 그건 유창환 판사님이 그건 인용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요. 설치를. 예. 사업 배제를 공사 사업 배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사업에 가면은 뇌물죄가 되니까. 네. 예. 안 돼요. 뇌물을 어떻게 뇌물죄를 하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 배제를 해야죠. 최근에 언론 보도나 지금 검찰발 쪽 나오는 그 분위기가 지금 이제 국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어떤 이슈와 여러 가지 스케줄도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번에 그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검찰에서는 더 이상 뭐 수사할 게 없다, 더 이상 네네. 우리가 더 뭐 할 것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네. 뭐 불구속 기소 형식으로 이렇게 뭐 처리한 거라고는 얘기도 나왔다가 또 최근에는 좀 더 보강해가지고 재청구하는 방안을 또 고민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맞습니다. 예. 이 재청구하겠다는 핵심 중에 여러 가지 내용 중 하나가 이 부분 아까 그러니까 네. 이 저 백현동하고 대북송은 두 개를 가지고 두 개 가지고 좀 더 재청구하겠다. 보강 예. 재청구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변호님 보시기에 재청구하면은 안 돼요. 공사 참여 배제하는 거는 그거는 배임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죠. 뇌물죄를 저지르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그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예. 네 가지 정도 안이 있었는데 네. 다 기본적으로는 정부로부터 200억을 받아라. 네. 사건 인허가 해주는 조건으로 받아라. 그 뇌물이란 말이에요. 뇌물죄라고. 예. 그걸 뇌물을 받으라고 세상에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예, 그러니까. 예. 참 이해가 잘 안 돼. 예, 그게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배임죄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배임죄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예.